봉골레 파스타를 먹으러 국내 최초 이탈리안 음식점 라 칸티나를 간다. 오늘은 서양 백반을 처음 먹으러 간다는데 지금까지 간 식당 중에 제일 깨끗한 곳이다. 30여 년 전 여기를 처음 갔었던 기억이 난다. 음식 가격은 만원대로 이젠 대중음식점이다. 하지만 뒤쪽 방엔 정부나 그룹 임직원들의 사적 만남을 위한 방도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이권 장난 모임도 있을 테니 대중식당으로만 보기도 어렵겠다. 과거 압구정동이 잘 나가던 시절 이런 뒷방이 있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밤에 은밀한 모임이 낮엔 주부들이 와서 밴드 불러 놀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1967년 삼성이 서울에 처음으로 사옥을 지었던 건물 지하에 생겼으니 이병철 식당으로 시작한 셈이다. 이병철이 즐겼다는 봉골레 파스타를 주문하는데 이병철은 면은 먹지를 않았으니 아마 해장국용으로 먹은 듯하다. 먼저 나온 마늘빵은 향이 좋고 부드럽다. 보통 2000장 다 까지도록 딱딱한데 이병철 취향에 맞췄는지 식당에서 직접 부드럽게 구웠다고 한다. 양파스프는 양파 국물에 토스트 치즈를 올린다. 걸쭉하지 않고 맑은 국물이라 해장용으로 좋다고 한다. 숲도 해장용, 파스타도 해장용인가? 국물이 진하고 맛있는 것은 좋은데 후루룩은 뭔가? 숲은 스테이크용 안심을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고기를 버리기는 아까워 사용했고 다양한 채소를 같이 넣어 끓였다고 한다. 치즈가 계속 늘어나서 깨끗하게 먹기가 불편하다. 봉골레 파스타가 나왔는데 봉골레는 이탈리아어로 조개이다. 보통은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비싼 백합을 사용한다. 이것도 이병철의 취향 때문이었나? 현재 주방장은 1982년 재개장 때부터 40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녹인 버터에 마늘을 붓고 볶은 뒤 백합을 넣고 다시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면 국물이 뽀얗게 나오는데 바지락 같은 조개는 이렇게 국물이 나오지 않는다. 해장용으로 개발된 한국식 봉골레 파스타 국물이다. 면을 먹을 때도 라면 먹듯이 후루룩 소리가 요란하다. 파스타면도 역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좀 가는 것을 쓰고 있다는데 이병철은 면을 먹지 않았으니 그의 취향은 아닌 듯하다. 국물이 질척하게 많은 편이라 면도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이병철 입맛에 맞게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이탈리아 스파게티와는 좀 멀어진 듯하다. 이병철은 점심때 6층 집무실에서 짜장면 배달 주문하듯이 봉골레 스파게티를 시켜서 국물과 조개만 먹었다고 한다. 배달 나갈 땐 주방장, 요리사 2명, 홀 웨이터 2명이 같이 갔다고 한다. 후식으로는 롤케이크 모양의 젤라토 카사타가 나오는데 젤라토는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다. 중동이나 유럽 등에선 후식으로 단맛을 강하게 먹는 듯하다. 성우가 저 포크가 누구 입으로 들어갔을까? 라는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포크 수저든 기물을 어떻게 설거지하는지 봤어야 한다. 봄을 알리는 통영의 음식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충무집을 간다. 부친에 이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장이 고향 통영 음식을 준비한다. 먼저 기본찬으로
톳두부 무침, 생미역 무침, 명란알찜, 꼬시래기 무침이 나온다. 기둥엔 마른 대구가 걸려있다. 대구를 못 봤는지 이게 크다고 한다. 통영에선 대구를 말리는 것이 부의 상징이란다. 봄의 상징 도다리 쑥국이 나오고 멍게밥이 같이 나온다. 멍게향을 참기름이 덮었다고 한 소리 한다. 노란색의 멍게밥은 멍게 내장 범벅아닌가? 내장 냄새를 맡고 좋아한다. 봄멍게를 3일치 정도씩만 손질한다고 한다. 칼로 다지고 소금을 약간 치고 숙성한다. 도다리 쑥국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된장을 약간 푼다. 쑥도 통영에서 가져온 것인데 바닷바람을 맞고 커서 향이 더 좋다. 도다리가 봄에 맛있어서 쑥하고 먹는 것이 아니고 도다리가 많이 나와서 쑥하고 국을 만드는 것이고 가을에 도다리가 맛있어서 회로 먹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한다. 두툼한 도다리살이 부드러워서 봄을 먹는 맛이다. 좋아하는 메밀국수를 먹으러 60년 전통의 유림면에 간다. 메밀국수는 간무가 들어가는 간장 양념에 겨자와 파를 넣고 면을 가볍게 적셔 먹는다. 메밀국수를 먹다가 메밀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냐고 묻는데 출연자가 반 정도라고 대답하니 그러면 메밀향이 거의 안 날 것이라면서 지난번 장흥식당에서 꽁치를 아는 채 하다 망신당했던 상황을 또 만든다. 확인을 위해서 주인장을 부르더니 한다는 말이 메밀 100% 아니죠? 라고 묻는다. 밀가루와 메밀을 구분 못하는 듯하다. 메밀을 만져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당황한 주인장은 그러면 면이 나올 수 없다면서 절반 정도 들어갔다고 말해준다. 그러자 인색하다고 외치고 밀가루 국수라고 해야 한다며 자신의 어이없는 실수를 덮으려고 한다. 왜 먹자 방송에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분량이 안 나왔는지 이 어이없는 장면을 편집하지 않았다. 주인장은 봉평 메밀을 쓰고 있고 메밀국수 삶는 기술에 따라 쫄깃함이 달라진다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면 종류가 다 그렇지 않나? 비빔 메밀은 양념 때문에 맛이 특이한데 주인장이 고추장을 달여서 만든 장을 쓴다고 한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올리브오일, 꿀 등을 5시간 정도 달이는데 숙성이 되어서 매운맛은 중화되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한다. 평안도식 만두를 먹으러 뒷골목을 돌아 이북만두집을 간다. 전엔 미북만두라고 북한 말투로 썼던 것 같은데 남한 말투로 고쳤다. 3대째 살고 있는 한옥집이 나오는데 북한 출신 주인장이 집안 음식을 만들어준다. 이북식 만두는 돼지고기, 두부, 데친 숙주나물 등을 넣고 크게 빚는다. 주문할 때마다 클래시컬 음악이 나오는데 한옥과 어울리는 것인가? 김치말이밥은 밥에 얼음 올리고 김치국을 붓고 푸성기를 올리고
참기름과 깨로 마무리한다. 양이 많다고 하는데 얼음 빼고 물 빼고 나면 보통이다. 이북김치는 남한처럼 여러 젓갈이 들어가지 않고 새우젓만 넣고 슴슴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북 겨울 음식이라고 주인장이 설명하니 겨울인데 이렇게 차게 먹냐고 묻는다. 냉면도 겨울 음식이란 것을 모르나? 주인장이 이북에서 살 때 얼음을 여름에 구할 수 있었겠나? 지금이야 냉장고가 보편화되었지만 방송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주인장 어머니가 밤은 길고 오락 활동도 없던 시절이니 출출할 때 찬밥에 김장김치를 썰어 넣고 김칫국 부어서 만들어주던 음식이라고 한다. 무교동이 조선시대는 기생촌이었다가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한다. 아마 홍맛지 시절을 말하는 듯하다. 60년 전 만두가 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서울 사람들이 만두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만두를 제갈량이 만들었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서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나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만두를 만들어 먹기도 했었고 친구 중에 만두집 아이도 있었다. 이북에서 즐기던 굴림만두인데 만두를 빚다가 속아 남는 경우 밀가루에 굴린 뒤 계란물을 입혀서 국에 끓인 것이다. 사골육수에 삶아서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맛으로 밀가루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단다. 만두소에 참기름, 깨소금, 후추 등을 첨가해서 여러 번 치댄 후 둥글게 빚어 밀가루를 묻힌다. 여기에 계란물을 입히고 사골육수에 삶는다. 평안도식 고기전은 돼지고기를 사용하는데 삼겹살을 전으로 부쳤다고 한다. 이북에선 추워서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를 선호했는데 제사 지내고 남은 돼지고기를 전으로 부쳐 먹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아까는 만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고기전은 너무 기름져서 못 먹는다고 하고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먹자 방송을 왜 출연하나? 이번 주는 성우가 지난주처럼 소리를 안 질러 들을만 했다.